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전한길 당대표에 출마하라. 최근 들어서 저희 댓글창도 그렇고 우리 자유파 커뮤니티나 SNS에 장동혁을 지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보면 몇 사람이 계속 그 주장하는 것 같아요. 뭐 같은 아이디로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 보니까 장동혁이 쪽에서 뭐 SNS 작업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거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립니다. 당 대표가 아무나 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도전할 꿈이나 꾸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자유파와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을 때, 그때 이 정도 지지가 있으면 내가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이 서야 출마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저께 이 자리에서 정치 토론하면서 2, 3회에 윤종훈 수석부회장이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윤종훈 수석부회장은 아예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평당원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지, 진짜 대표에 당선되려고 출마하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예, 이렇게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하려면 우선 뭐 기탁금도 적지 않은 돈을 내야 되고 한데, 그 돈 내가 쓰겠다, 평당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정도 돈 내가 감당하겠다, 아예 그렇게 하고 출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뭐 거의 99.9%는 다 지가 당대표 되겠다고 나서는 경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최소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냐?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또는 국민 여론도 20%는 반영하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게 여의도 정치판에서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국회의원의 지지가 얼마나 있냐, 이른바 계보가 몇 명이나 되냐, 또는 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출마할 때 나를 지지해 줄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따지는 겁니다. 지금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자들 중에 안철수,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국민적 지지도 없고 따르는 국회의원도 없으니까 그냥 또 맨날 하듯이 지 혼자 나서서 뭐 하겠지, 그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세하게 분석도 안 하잖아요. 양향장가 뭐 누가 출마한다고 자꾸 보도가 되던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언제 무슨 관심을 갖습니까? 제가 논평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적 지지, 당원의 지지도 없고 국회의원들도 하나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태는 조금 다르죠. 조경태는 어쨌든 한동훈 똘마니들 뭐 10명 되는 한동훈 똘마니들 중에 좌장이잖아요. 한동훈이가 나오고 조경태도 나오면 한동훈 똘마니들은 당연히 한동훈 지지하겠지만, 한동훈이가 안 나오면 한동훈 똘마니들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조경태를 밀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경태는 어쨌든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거기까지는 뭐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경원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나경원은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에 어디 미국 갔다 온다 그러던가요?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은 이번에 출마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파 진영 내에서 남은 사람이 셋인데, 한 사람은 윤상현이고 한 사람은 김문수고 한 사람은 장동혁인데, 윤상현은 아직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상현은 저는 지금 후보 등록,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당대표로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을 7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좀 놔둡시다. 그런데 누가 봐도 출마할 것 같이 보이는 두 사람이 있죠. 그게 김문수와 장동혁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김문수는 직전 대통령 후보고 41%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이고, 따라서 자유파 국민들과 또 김문수를 쿠데타에서 막아서 부활시킨 책임당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 지지가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나 없어도 김문수는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겁니다. 그 장동혁이 뭐냐? 탄핵 저지 투쟁에 막판에 얼굴 좀 보였다고 갑자기 우리 자유파가 한동훈이 밑에서 사무총장 하면서 공천 완전히 말아먹었던 총선 패배 원흉 중에 하나를 우리 자유파가 다 용서했습니까? 언제? 한동훈의 최측근으로 온통 호가호위했던 그 장동혁이를 우리 책임당원들이 언제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장동혁이가 출마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열심히 뭐 댓글 활동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장동혁이는 뭘 믿고 이럴까? 저는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들의 지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장동혁이를 지지할까? 여기서부터는 제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우선 한동훈 똘마니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굴까? 김문수를 마음으로, 김문수 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김문수가 돼야 되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또 누굴까 도대체? 저는 쌍권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쌍권이자들이 그냥 물러날 자들이 아니에요. 권성동이의 특히 쌍권 중에서도 쿠데타 실패한 직후에 책임지고 물러난 권영세보다 권력욕에 있어서는 10배 더 강한 것이 권성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눈물 줄줄 짜면서 제발 탄핵시켜주세요 해갖고 그렇게 천박하게 배신까지 했던 자가 버젓이 살아남아갖고서 여전히 당 주류로 활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치판 들어오자마자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온갖 호가 호의는 혼자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윤석열 대통령 막상 탄핵당할 때 비대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성동의 권력욕은 그건 뭐 정말 천하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조용히 있어요. 윤희숙이가 쌍권 물러가라고 할 때 윤희숙이하고 논란이라도 벌인 거는 권영세지 권성동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네, 저는 장동혁이가 뭔가를 믿고 출마를 한다면 쌍권, 특히 그 중에서도 권성동이의 지원을 약속받았거나 또는 기대하고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한동훈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성국이 왜 저러느냐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서 고성국이가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장동혁이 못 믿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조금만 지내보시면 알아요. 제가 더 많은 여러 가지 정치판의 정보와 풍문을 듣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그런 말씀들을 안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정치판의 상식으로 봐서 책임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거나 또는 아주 유력한 정치인 또는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지 않으면 당대표 출마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김문수가 자유파 국민의 지지, 당원의 지지를 갖고서 출마한다. 이건 누가 봐도 눈에 분명히 보이잖아요. 근데 장동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출마를 해. 그리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돼. 이건 도대체 뭘까? 저는 추정컨대 쌍권의 지지가 약속되어 있거나 또는 장동혁이 스스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나 그렇게
돼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장동혁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제 나름의 합리적 추정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럼은 장동혁이가 아니고 전한길이 주제입니다. 전한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당대표 후보가 아무도 없으면 내가 당대표에 출마했으라도 그 주장을 하고 그 생각을 함께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한길이 그냥 온라인 입당을 하고 뒤늦게 전한길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 입당했습니다라고 밝히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국민의힘에서 막상 밝혀지자 송원석이가 아이고 뭐 평당은 한 사람 입당에 뭐 이렇게 호들갑 뜰 거 있냐라고 했던 이 송원석이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조치를 검토하겠다. 조치를 검토하겠다. 하자 이 호준석이라는 자, 이 자가 지금 혁신위원인데 혁신위의 무슨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호준석이 이자가 송원석이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한길 씨가 입당한 뒤에도 윤어게인 활동을 계속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윤어게인 하면은 국민의힘에 못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럼 역으로 어제도 윤어게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뭐 윤어게인 집회는 오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당원들 다 징계할 거야 누구들? 거의 대부분이 다 수십 년 책임 당원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징계할 거냐고. 호준석이가 당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수십 년 당을 지켜온 사람들의 그 처절한 목소리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하겠다고. 그러면서 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당이 이 전한길이 출마하면 여기는 최고위원 출마라고 돼 있는데 전한길이 최고위원에 출마할 일은 없습니다. 출마하면 당대표에 출마하는 거죠.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전당대회가 전한길 출마로 다 묻혀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전한길의 출마도 묻혀버릴 당이면 그냥 묻어버려야지. 전한길이 출마해서 그것이 뉴스가 돼가지고 김문수가 출마해도 장동혁이가 출마해도 그게 아무런 뉴스가 안 되고 다 묻혀버릴 정도의 당이라면 그러면 묻어버려야지. 오히려 김문수 나오고 장동혁이 나오고 조경태 나와서 지것들끼리 백날 뭐 해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죽어버린 흥행 실패의 전당대회가 걱정이 되면 전한길이라도 영입해서 출마시켜가지고서 흥행을 성공시켜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니야. 그런데 뭐 전한길이가 출마하면 전당대회가 묻힐 것 같으니까 출마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잘라내야 된다고? 아니 이게 아니 주객전도가 이 정도면은 이게 저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뇌구조 검사 받으러?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장해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다. 자꾸 뭐 전한길이 쫓아내야 된다고 하니까 한동훈이를 쫓아내야 되냐 전한길이를 쫓아내야 되냐 전당원 투표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 그렇게 좋아하는 전당원 투표 한번 물어보자. 전한길이를 쫓아내야 되는지 한동훈이를 쫓아내야 되는지. 장해찬이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전한길은 처음에 어떤 선출직에도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했어요. 그런데 사정이 이렇게 됐다. 당대표에 나가야 된다. 안 나갈 수 없게 됐다. 이것들이 전한길의 당대표 출마를 그냥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여기서 안 나가면 저 배신자들한테 굴복하는 것이 돼버렸다 이제. 전한길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 선출직에도 안 나간다. 내가 선출직에 나가면 결국은 그 자리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세이브 코리아도 하고 뭐도 했다고 매도당하는 것이 싫다. 이 심정인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잘 알잖아요.
전환길이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순진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충실한 책임당원 또는 충실한 당원 역할을 하려고 입당까지 했는데 이게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매도당해서. 그러니 전환길이 대표 출마를 해야 된다. 자유파의 정당한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제 대표 출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환길 당대표 출마하라.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